그들은 다리 밑에서 개가 비참하게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이유를 알게 되자 그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다. 파이어 오브 휴매너티 채널을 구독하고 지금 바로 스토리를 시작하세요. 가을밤이 시더 그르 마을을 덮쳤다. 고요한 밤, 정원 경찰관의 순찰차가 텅 빈 거리를 누비며 내는 낮은 엔진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가을 달빛이 갈라진 길에 있는 마른 나무가지에 반사되어 평화로움과 우울함이 공존하는 풍경을 만들어낸다. 대시보드의 시계가 오후 11시 47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시간으로 얼룩진 오래된 다리, 반포대교를 건너보세요. 그의 생각은 갑자기 7년 동안 함께해온 경찰견, 개구리에게로 갔습니다. 충성스러운 친구였지만 그 개는 3개월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옆에 있는 텅 빈 승객실은 그 상실을 상기시키는 고통스러운 증거였다. 그는 벽돌을 두드리는 익숙한 소리, 꾸준한 호흡, 꼬리가 의자를 살짝 쓰다듬는 소리를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차가 다리에 다다르자 지혜는 갑자기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바람 속으로 희미한 신음소리가 흘러나왔다. 처음에는 다리의 틈으로 바람이 불어오는 것으로 인한 환상일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때 다시 소리가 울려 퍼졌고 이번에는 더 선명해졌으며 가슴 아픈 고통도 함께 느껴졌다. 마이크는 즉시 차를 세우고 엔진을 끄고 헤드라이트는 켜둔 채로 두었습니다. 다리 아래로 쏟아지는 빛이 어두운 밤을 찢어내는 듯했습니다. 그는 차에서 나와서 손전등과 라디오를 움켜잡았습니다. 주변은 으스스할 정도로 조용했고 그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마른 잎사귀가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손전등 불빛이 두꺼운 풀밭과 다리에 울퉁불퉁한 콘크리트 위를 비췄고 이어서 신음소리가 더 가까이, 더 선명하게 들렸으며 그 소리에는 고통과 절망이 담겨 있었다. 다친 동물일 거야. 지혜는 다리 아래의 마른 개울바닥으로 이어지는 경사면을 조심스럽게 걸어 내려가며 속삭였다. 축축한 흙 냄새와 썩은 잎사귀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우며 쌀쌀맞은 느낌을 자아냈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누구 계시나요? 지혜는 안심시킬 정도로만 목소리를 높였지만 놀랄 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러 왔어요. 어둠 속에서 낮은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려 지혜가 멈췄다. 손전등 불빛이 어둠 속에서 빛나는 한 쌍의 눈을 통해 비쳤다. 그의 심장은 숨이 멎을 듯한 이미지에 빛이 닿자 쿵쾅거렸다. 다리 기초 아래 땅에 난 구멍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제퍼드 품종의 큰 개 한 마리였다. 그 털은 진흙과 진홍색 피 줄무늬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고통이 새겨져 있다. 하지만 지혜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든 것은 배 밑에 있는 작은 동물들이었습니다. 5마리의 작은 강아지들이 눈을 감고 힘없이 젖을 빨고 있었습니다. 어머, 지혜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가슴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으며 중얼거렸다. 엄마 개는 분명히 심하게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고 굳은 결심으로 새끼들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지혜를 바라보는 그 눈은 사나운 것이 아니라 경계심과 희미한 희망이 뒤섞인 것이었다. 꼬리가 살짝 꿈틀거리는 것은 지혜가 위협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신호였다. 두려워하지 마, 소녀야. 난 너를 다치게 하지 않을 거야. 마이크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단백질 발을 꺼내 포장을 뜯은 후 작은 조각을 조심조심 어미 개 근처에 던졌습니다. 주저했지만 그러자 생존 본능이 작용하여 몸을 굽혀 음식 조각을 집어 올렸다. 눈은 여전히 마이크에게 고정되어 있다.
마이크는 벨트에서 무전기를 꺼내며 부드럽게 말했다. 디스패치, 톰슨 경관입니다. 다리 아래에서 다친 동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미 개와 강아지인 듯합니다. 즉시 동물 구조대를 보내주세요. 전화의 반대편에서 확인을 받은 지혜는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다가갔다. 손전등으로 비추어 본 어미개의 옆구리에는 다른 동물의 공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목이 매게 만든 것은 그 작은 생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 온갖 위험에 자신을 노출하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옛 동료가 그에게 보인 회복력과 충성심,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이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지혜는 더 이상 누구도, 어떤 것도 이 작은 가족을 상처 입히지 않게 하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개구리의 죽음에 차가워졌던 그의 마음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용감한 어머니의 모습에 갑자기 따뜻해졌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가을 달빛 아래 상심한 경찰관과 영웅적인 엄마 개가 밤의 어둠 속에서 헤드라이트와 손전등의 희미한 빛 아래서 서로를 발견하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구조대가 마침내 현장에 도착했고 발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의료 장비와 구조 케이지를 가져오자 다리에서는 긴급 호출이 울려 퍼졌습니다. 엄마 개는 지쳐 있었지만 많은 사람이 다가오는 것을 보자 여전히 힘없이 으르렁거렸습니다. 그 눈은 경계심과 희망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신뢰하기로 선택한 지혜를 지켜본다. 진정하세요. 그 소녀가 말했다. 모든 게 잘 될 거야. 그녀의 엄마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는 두안이 말한 것처럼 온화합니다. 무릎을 꿇고 놀라지 않도록 손전등을 낮게 비췄다. 엄마 개의 깊고 검은 눈이 그를 바라보았다. 지혜가 손을 내밀자 손은 살짝 그에게 머리를 기울여 동의의 표시를 했다. 구조대원들은 재빨리 작은 들것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어미개와 새끼들을 옮기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옆구리의 상처는 감염되었고 털은 피와 진흙으로 엉겨붙어 있었으며 마른 몸은 열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새끼들을 배에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마치 한순간이라도 부주의하면 새끼들이 낚아채갈까봐 두려워하는 듯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려온 응급수의사가 관찰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온 가족을 안전하게 옮겨야 합니다. 지혜는 고개를 끄덕이고 살며시 손을 내밀어 강아지들 위에 부드러운 담요를 얹은 뒤 조금씩 들어올려 준비된 구조 케이지에 넣었다. 그 과정 내내 엄마 개는 그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치고 새끼들이 약하게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자 지혜는 우리가 긴장해 있는 것을 느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소녀가 말했다. 저는 누구도 당신 아이들을 다치게 하지 못하게 할 거라고 약속할게요.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들것이 내려진 후 엄마 개는 고통으로 떨면서도 여전히 머리를 기울여 철장 사이로 각 강아지를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구조대 전체를 말문 못하게 만든 광경이었습니다. 가장 힘든 상황에서도 어머니의 헌신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밝은 형광등이 켜진 동물병원은 그 작은 가족에게 새로운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지혜가 엄마 개에게 조용히 지어준 이름, 그레이가 검사대에 놓이자 그녀의 팀은 쉴 새 없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의료기구의 덜그럭거리는 소리, 심장 모니터의 꾸준한 삐소리, 의사들 사이의 긴박한 대화가 긴장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그레이의 상처는 엉덩이에 난 깊은 상처였으며 아마도 큰 동물에게 공격받은 것일 수 있습니다.
감염이 퍼져서 그녀는 고열을 앓고 너무 약해져서 스스로 일어설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료진이 상처를 면도하고 약을 주사하는 동안도 그레이는 여전히 머리를 돌리려고 노력하며 새끼들이 누워있는 우리를 눈으로 쫓았습니다. 그녀는 쉬지 않을 것이다. 만약 그들이 보이지 않는다면 지혜는 근처에 앉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다. 그럼 그중 한 명을 여기로 데려오세요. 두춘이 직원 중 한 명을 가리키며 제안했다. 가슴에 뚜렷한 흰색 반점이 있는 무리 중 가장 작은 녀석을 그레이에게 가까이 데려왔다. 그레이는 자기 아이가 있다는 것을 느낀 순간 몸을 뻗어 그 부드러운 털을 핥으려고 했습니다. 그 행동으로 방 안전체가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지혜는 그레이 옆에 밤새 앉아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이 용감한 소녀는 그에게 그녀의 용기, 충성심, 그리고 변함없는 겨루력을 상기시켰습니다. 가끔 그레이가 고통스럽게 한숨을 쉬거나 가볍게 신음할 때 그는 그녀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위로의 말을 해주었습니다. 너는 잘했어, 그레이. 이제 우리가 너를 돌볼 차례야. 그는 감정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혜는 밤새도록 떠나지 않고 그레이가 열과 감염에 시달리며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에게서 놀라운 힘을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힘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며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새벽이 병원 창문으로 밝아오자 우리 안에 따뜻하게 누워있는 그레이와 새끼들에게 희미한 노란 빛이 비쳤다. 지혜는 가슴에 희망의 빛을 느꼈다. 그는 이 이야기가 그레이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알이 떠난 후 잃어버린 믿음과 관계를 되찾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동물병원은 첫날 밤만큼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레이가 데려왔습니다. 점점 생명의 소리가 공간을 채웠다. 의료진의 발소리, 심박수 모니터의 꾸준한 소리, 그리고 특히 따뜻한 우리 속 강아지들의 힘없는 삐걱거리는 소리. 하지만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매일 살아남고 자신의 작은 애완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싸우는 엄마의 그레이가 있습니다. 그레이는 초기의 위험은 넘겼지만 앞으로의 여정은 여전히 도전입니다. 그녀 엉덩이의 상처는 꿰매지고 조심스럽게 붕대를 감았으며 감염으로 인해 여전히 부어 있었고 그녀는 약했습니다. 스스로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모든 호흡은 빠르고 희미하게 지쳐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결코 결의를 잃지 않았고 특히 아이들을 바라볼 때는 더욱 그랬다. 그녀는 진짜 전사 같아요. 박사 나영은 잠시도 병원을 떠나지 않는 지혜에게 처음 며칠이 정말 중요해. 버틸 수 있다면 희망이 더 생길 거야 라고 말했다. 지혜는 그레이 옆에 앉아서 그녀의 거친 털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녀는 최악의 상황에서 살아남았어요. 그녀가 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는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처음 며칠 동안 그레이는 별로 먹지 않았습니다. 의료진이 그녀에게 수분 공급을 위해 정맥 주사를 했지만 그녀는 새끼들에게만 집중했습니다. 그레이는 강아지 울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일어나서 안전한지 확인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마이크는 그레이의 불안을 이해하고 조심스럽게 한 마리씩 그녀에게 가까이 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순간들은 팀 전체에 강력한 동기를 부여하는 원천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병원 직원들이 호비라고 이름 붙인 가장 작은 개가 마이크가 옆 쿠션에 눕히자 낑낑거리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레이는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그 작은 털을 핥았습니다.
약하지만 애정 어린 소리를 내며 그 행동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닥터 티 춘이 속삭였다. 그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삶에 더 애착을 가지고 있어요. 첫 주는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지나갔습니다. 그레이는 고열, 허약한 몸으로 인한 떨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다는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그녀의 상태가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10일째 되는 날, 그레이는 처음으로 일어서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녀의 다리는 떨렸지만 그녀의 눈은 결의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이크와 박사, 추는 필요할 경우 도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소녀야. 네가 할 수 있다는 걸 알아. 마이크가 격려했다. 그레이는 두 걸음을 내딛고 매트리스 위로 주저앉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는 예전처럼 가만히 누워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지혜를 바라보며 더 열심히 노력할게요 라고 말하는 듯한 눈빛을 보였다. 그것은 마법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레이는 걸음걸이를 더 길게 하고 더 잘 먹기 시작했는데 특히 지혜가 직접 음식을 가져왔을 때는 더욱 그랬다. 그녀는 당신을 신뢰해요. 닥티 춘이 말했다. 그녀가 그렇게 열심히 싸우는 이유는 너 때문이라고 생각해. 구조된 지 3주 만에 그레이는 병실을 돌아다닐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그녀는 새끼들을 돌보는 일에도 조금씩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랑스러운 어머니처럼 새끼들을 핥고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이제 달리고 뛸 수 있게 된 강아지들은 종종 그녀 옆에 모여 그레이의 사랑스러운 시선 아래서 놀았습니다. 그레이의 여정을 전부 지켜본 지혜는 네이크가 죽은 후에는 다시는 찾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평화의 느낌이 가슴에 깃드는 것을 느꼈다. 그는 DOCT 천에게 그녀는 그저 회복 중인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계속 나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레이가 병실에서 나갈 수 있을 만큼 회복되자 병원에서는 작은 의식을 열었다. 몇 주 동안 그녀를 돌보던 직원들은 그녀가 아이들과 함께 옆에 있는 것을 보고 감동했습니다. 그녀는 기적이에요. 간호사가 말했다. 그녀의 시선은 그레이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부드러운 털과 생기 넘치는 눈을 가진 그레이는 단순히 용감한 어미개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삶과 사랑, 그리고 가장 큰 고통에서 회복하는 능력의 상징입니다. 그레이가 햇빛 속으로 들어가자 새끼들이 그녀를 따라 달려갔다. 그는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레이뿐만 아니라 그 자신에게도 새로운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때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희망을 찾는 여정. 그레이와 그녀의 강아지들에 대한 소식은 제르그르의 들불처럼 퍼져나갔고 개 엄마의 용기와 변함없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희망의 빛 속에서 진실의 그림자가 점점 나타납니다. 어느 날 마이크는 경찰서로 불려갔습니다. 성민 경찰청장의 엄숙한 표정은 뭔가 중요한 것을 예고하고 있었다. 익명의 전화가 왔어요. 성민이 지혜에게 건네며 말했다. 신문 기사와 뉴스 프로그램에서 그레이를 알아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불법 번식장에서 학대를 받은 개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마이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파일의 페이지를 넘겼다. 그의 시선은 버려진 농장의 흑백 사진에 멈췄다. 녹슨 우리가 거리에 늘어서 있었고 개들은 말랐고 지쳐 있었으며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사진 중 하나에는 그레이와 똑같이 생긴 개 한 마리가 우리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고 그 속에는 끓어오르는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누가 그 배후인가?
마이크가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도연아, 성민이 대답했다. 그는 수년간 도망 다녔습니다. 우리는 그가 다음 카운티 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 사건을 이끌 가장 적합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냉정한 머리를 유지하고 감정에 휘말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마이클은 파일을 꽉 쥐었다. 다리 아래에 움직이지 않는 장면이 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다. 그는 모든 것을 절차에 따라 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마음속으로 이것이 이전의 어떤 임무보다 더 개인적인 임무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조사는 즉시 시작되었습니다. 마이크와 그의 팀은 파일의 모든 세부 사항을 꼼꼼히 살피며 윈슨의 과거 활동, 증인 진술, 이전 급습 문서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런 세부 사항으로 인해 그들은 울창한 숲에 숨겨진 외딴 농장으로 가게 됩니다. 지혜의 동료는 서둘러 회의를 하며 동네 보안 카메라를 확인했어요 라고 말했다. 이곳에는 대형 트럭이 정기적으로 드나들고 종종 밤에도 드나듭니다. 그는 일을 계속하고 있을 겁니다. 마이크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그레이의 엉덩이에 있는 상처와 그녀가 그의 팔에 누워있을 때 보였던 피곤하지만 강한 눈을 기억했다. 그 장면은 그가 쉽게 잊을 수 있는 이미지가 아니었다. 어느 이른 아침, 거리가 아직 뼈로 뒤덮여 있는 동안 지혜의 특수부대는 윈슨의 농장을 습격할 준비를 합니다. 농장 안은 조용했지만 안에서는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지혜는 총을 준비하고 팀을 이끈다. 그들은 썩은 나무 울타리를 넘었는데 발 밑에서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는 폭풍이 다가온다는 신호였다. 그들이 본체에 다다르자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고 그에 이어 일련의 혼란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개들이 제자리에 갇히는 고통스러운 신음소리. 지혜는 단지 명령을 내렸을 뿐이에요. 팀이 돌격해 들어갔을 때 그들은 끔찍한 광경을 마주쳤다. 개들은 우리에 갇혀 있었는데 대부분이 앙상했고 털이 진흙과 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은 마치 인간에 대한 모든 믿음을 잃은 것처럼 흐릿해졌다. 이 사건의 주모자인 윈슨은 뒷문으로 탈출하려고 했지만 마이크가 그를 막았습니다. 도연아, 동물 학대와 불법 번식 시설 운영 혐의로 체포한다. 고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윈슨은 반론을 제기하려고 했지만 지혜의 차가운 시선이 그를 침묵시켰다. 단속이 끝나자 동물 구조대가 개들을 구출하기 위해 출동했습니다. 아무리 약하고 겁이 많더라도 모든 동물은 우리에서 꺼내져 안전한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지혜는 팀과 함께 현장에 있었고 멀리서 관찰했습니다. 구출된 개들을 바라보며 그녀는 조용히 앉았고 그녀의 눈은 이해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그레이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야. 그녀는 윈슨의 잔인함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야. 닥춘이 지혜에게 다가가며 말했다. 윈슨은 결국 수년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남은 개들은 회복을 위해 구조센터로 이송되었습니다. 구조 이야기는 빠르게 퍼져서 그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사이다 그로브는 동물 권리 투쟁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마이크는 그레이를 집으로 데려갔는데 그곳에는 홉과 다른 강아지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무릎을 꿇고 그녀의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었다. 우리가 해냈어. 그레이,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정의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레이는 그를 바라보며 그의 눈은 조용한 감사함으로 빛났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이크는 그게 그레이뿐만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는 다시 희망을 찾았고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정의, 평화, 가족을 찾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레이의 강아지들은 강하고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다리 밑에서 엄마 품에 안겨있던 작고 약한 동물에서 이제는 활력이 넘치는 개가 되었습니다. 각 어린이는 뚜렷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레이는 아이들이 옆에서 놀 때마다 자랑스러워하며 지켜보았고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다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아름다운 아침, 사이더 그로브는 불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동물병원 안뜰에서 입양식이 열렸거든요. 정원은 풍선과 리본으로 장식되었고 즐거운 분위기가 가득했습니다. 마이크는 마당 구석에 서서 그레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는 사이 그레이는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DOC 천이 손에 목록을 들고 발걸음을 옮기며 작은 발소리를 내며 각 가족은 새 구성원으로 맞이할 개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이게 내 새로운 가족이에요. 그녀는 몸을 숙여 온순한 강아지를 부드러운 시선으로 껴안았다. 입양 가족의 두 소녀는 흥분해서 소리를 지르며 패들 꼭 껴안았습니다. 마이크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그 광경을 바라보았고 패디 자신을 매우 사랑할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게 로이예요. 닥춘이 말을 이어가며 무리에서 가장 활동적인 개를 나이든 부부에게 건네주었다. 로이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꼬리를 쉬지 않고 흔들고 새로운 주인의 손을 바로 핥기 시작했고 두 사람 모두 웃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마이크는 그들이 로이에게서 새로운 기쁨을 찾았다는 것을 알았고 그 대가로 이 어린 소녀가 그들의 삶의 빛을 가져다 줄 것이었습니다. 항상 뛰어다니는 두 마리의 개, 럭키와 스피릿은 옆집에 사는 두 가족에게 입양되었습니다. 그들은 떨어지지 않을 거야. 입양인 중 한 명이 미소를 지으며 마이크에게 말했다. 우리는 럭키와 스피릿이 정기적으로 놀기로 했습니다. 다른 강아지들이 새로운 가족을 찾은 사이 무리 중에서 가장 작고 가슴에 흰 얼룩이 있는 홉은 지혜에게 매달린다. 홉은 발에서 떠나기를 거부했고 그의 작은 꼬리는 끊임없이 흔들렸습니다. 지혜가 몸을 숙여 애무할 때마다 그레이는 무언가를 알아차린 듯 깊은 눈으로 지혜를 올려다보았다. 마치 홉이 자신을 선택했다는 것을 말하듯이 지혜는 몸을 굽혀 홉을 들어올려 팔에 안았다. 이 애가 처음부터 내 마음을 녹였어요. 그는 닥춘에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감정이 가득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홉의 머리에 부드럽게 키스를 했습니다. 홉은 자신의 집을 찾은 것 같아요. 닥춘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게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레이에 대해서는 지혜는 항상 바로 옆에 서 있는 그레이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은 가족을 지키는 군인 같았습니다. 그는 그 어느 때보다 확신을 가지고 말했다. 그녀는 내가 그녀를 발견한 순간부터 내 가족이었습니다. 강아지들이 새로운 가족과 함께 떠나자 분위기는 즐겁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입양아는 단순히 개를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용기, 희생, 무한한 사랑에 대한 자신만의 마법 같은 이야기의 일부를 함께 가져갑니다. 아이들이 강아지를 꼭 껴안게하면 부모들은 사랑스러운 눈으로 그들을 바라본다. 마이크는 그들이 모두 행복한 삶을 살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행사가 끝나자 그레이는 마이크 옆에 누웠고 그의 눈은 떠나가는 차들을 따라갔다. 그레이는 약간의 후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새끼들에게 가장 좋은 일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듯했습니다.
마이크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괜찮을 거야, 소녀야. 마이크는 잘했어라고 말했다. 그는 그레이와 홉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익숙한 순찰차는 이제 지지력이 부족하다고 느꼈다. 대신 부드러운 숨결과 가족의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홉은 차에서 내려 모든 구석을 탐험하기 위해 달려갔다. 그레이는 어머니가 자식을 새로운 세상으로 인도하듯이 차분하면서도 당당한 태도로 걸으며 따라갔다. 그날 저녁, 그 세 식거실에 모였을 때 마이클은 팔에 웅크리고 있는 홉과 바로 옆에 누워있는 그레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알이 죽은 후에는 다시는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온전함을 느꼈다. 돌아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레이와 홉, 그는 사랑으로 가득 찬 눈으로 말했다. 그리고 거기, 깜박이는 불 옆에서 새로운 가족이 정말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레이와 새끼들의 이야기는 그저 감동적인 구출이나 특별한 회복 여정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곧 사이다 그로브 지역사회의 빛의 신호가 되었고, 그 어느 때보다 강한 단결과 동물보호 정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레이의 소식은 마을 곳곳으로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사방에서 동물병원으로 몰려들었다. 그들은 4발 달린 여걸을 만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부드러운 담요, 음식, 대기실에 쌓인 현금 봉투 등 선물을 바치기도 했다. 지역 애완동물 가게에서는 특별한 기부 행사를 열어 그레이와 다른 개들을 위해 수십 개의 새 침대와 장난감을 가져왔습니다. 가게 주인 지혜는 감정에 젖어 이렇게 말했다. 그레이는 우리에게 좋은 가치관을 일깨워 줬어요. 작은 엄마개 한 마리가 온 커뮤니티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레이의 이야기는 마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는 그녀의 이야기를 연민과 책임감에 대한 교육 자료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그림을 그리고 편지를 쓰고 심지어 다른 동물들이 2번째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기금 모금 프로젝트를 조직하기도 합니다. 사이더 그로브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린 그레이와 새끼들의 큰 그림이 동물병원에 걸려 희망과 단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레이의 이야기는 더 큰 액션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레이가 발견된 다리 바로 아래에서는 희망의 다리 축제라는 이름의 동물 입양 축제가 열립니다. 이 행사에는 이웃 도시에 몇몇 동물 구조 기관이 모여 수백 마리의 개, 고양이 및 기타 버려진 동물을 입양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축제에 모여들었고 많은 가족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공감의 교훈을 가르쳤습니다. 나영은 메인 무대에서 그레이의 사연을 이야기했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참지 못했다. 그 사이 그레이와 홉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사진을 찍히고 쓰다듬어지는 등 부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감동적인 이야기 그 이상으로 그레이는 사이더 그로브가 동물과 지역 사회 책임을 보는 방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시의회는 동물 사육 시설에 대한 단속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통과시켰고 애완동물 가게들은 구조기관에서 온 동물만 받아들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래 죽음 이후 공허함을 느꼈던 지혜는 이제 자신의 일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는다. 그와 그레이, 홉은 정기적으로 학교, 병원, 구조 캠프를 방문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연민과 책임감에 대한 메시지를 전파합니다. 그레이의 작은 동상은 사이더 그로브 센트럴 공원에 서 있는데 그녀가 걸어온 여정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동상 발치에는 그레이, 희망에서 부활까지. 그녀는 우리에게 사랑과 용기의 힘을 가르쳐 주었다라는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사이더 그로브의 푸른 하늘 아래 그레이와 호비 마이크와 함께 공원에서 놀고 있는 모습은
이제 친숙한 이미지가 되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종종 미소를 지으며 어미 개의 삶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의 마음까지 바꾼 특별한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사이더 그로브는 단순한 마을 그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그것은 친절과 긍정적인 변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새벽이 마이크의 작은 집 창문으로 조심스럽게 기어 들어왔고 부드러운 빛으로 모든 것을 뒤덮었습니다. 단순한 거실에서 가슴에 뚜렷한 흰색 반점이 있는 강아지 호비 마이크의 양말 하나를 장난스럽게 씹고 있었습니다. 그레이는 벽난로 근처 러그에 누워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상하게도 평화로워 보였지만 마이크에게는 그것은 새로운 장의 시작이었고 그것은 그의 삶뿐만 아니라 그레이와 홉의 삶에서도 새로운 장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레이와 홉에게 마이크의 집은 따뜻하고 안전한 장소가 됩니다. 장난기 가득하고 호기심이 많은 성격의 홉은 소파에서 신발장까지 집안의 구석구석을 끊임없이 탐험합니다. 소년에게는 모든 것이 게임이 됩니다. 반면에 그레이는 그와는 정반대로 항상 인내심 있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아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개입하지 않고 홉이 선을 넘었을 때 마치 숙련된 어머니처럼 부드럽게 개입했습니다. 마이크는 이 두 새로운 구성원과 함께하는 삶이 큰 변화라는 것을 금세 깨달았습니다. 전에 조용한 아침 이제 마이크가 집을 나설 때마다 홉의 뜀걸음 소리와 그레이의 꼬리가 바닥에 닿는 소리로 집안은 살아 움직였다. 홉은 언제나 그의 신발을 신으려고 했으며 가까이에 있었고 그레이는 그의 옆에 서서 마치 자신도 같이 가도 되냐고 묻는 듯이 그를 바라보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이크는 그레이와 홉을 경찰서로 데려갔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금세 모든 사람의 근무일에 밝은 빛을 비추었습니다. 그레이는 차분한 태도와 지적인 눈으로 동료들의 마음을 즉시 사로잡았습니다. 그녀는 훈련 세션 동안 스트레스를 받는 보조견을 진정시키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홉은 작지만 에너지가 넘치고 종종 장난기 어린 짓거리로 사람들을 웃게 만든다. 어느 날 소년이 경찰의 헬멧 속으로 기어들어가 사무실에 큰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이 꼬마는 좋은 경찰이 될 거야. 한 동료가 농담을 건넸다. 마이크는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홉을 그레이처럼 반려견으로 훈련시키는 것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레이는 용감한 엄마개일 뿐만 아니라 충성심과 희생에 대한 심오한 교훈을 주는 영감이 됩니다. 마이크가 그녀와 홉을 학교에 데려가서 이야기를 들려줄 때마다 아이들은 주에 깊게 경청했고 그레이가 자신감 있게 걷는 모습을 보고 눈이 빛났다. 홉은 종종 뛰어다니며 그의 순수함과 쾌활함으로 모두를 웃게 만듭니다. 마이크는 토크쇼에서 그녀는 단지 자식들만 구한 게 아니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나도 구해줬어. 레이크를 잃은 후 나는 다시는 온전해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레이는 가장 큰 고통 속에서도 항상 희망이 있고 다시 시작할 기회가 있다는 걸 가르쳐줬어. 어느 주말 오후 마이크가 정원에서 일하는 동안 홉은 노란 나비를 쫓으며 돌아다녔습니다. 그레이는 나무 그늘 아래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은 반쯤 감았지만 귀는 여전히 모든 것을 따라가고 싶어 했습니다. 지혜는 멈춰 서서 이상한 평화의 감각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레이에게 다가가서 그녀 옆에 앉아서 그녀의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레이, 우리는 그저 가족이 아니야. 우리는 생존자야. 어둠 속에서 빛을 찾은 사람들이야. 지혜가 말했다. 그레이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깊고 검은 눈은 마치 온 세상을 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머리를 그의 팔에 살짝 기대고 홉은 마이크의 다리 위로 뛰어올라 꼬리를 신나게 흔들었다. 삶은 계속되지만 마이크, 그레이, 홉에게는 매일이 기적입니다. 그들은 서로를 찾을 뿐만 아니라 연결, 사랑, 재생에서 더 깊은 의미를 찾습니다. 다친 어미개로부터 태어난 회색 털은 회복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허약한 생물이었던 홉은 이제 집안의 밝은 빛이 되었습니다. 한때 상실로 인해 괴로워하던 마이크는 이제 자신에게 필요하다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가족을 찾았습니다. 밤이 되자 세 사람은 현관에 함께 앉았습니다. 달빛이 정원 위로 부드럽게 비친다. 마이크는 멀리 바라보니 어둠 속에 조용히 놓여있는 제이, 크릭 다리가 보였다. 그리고 달빛 아래에서 미소를 지었다. 그는 그들이 모든 것을 극복했다는 것을 알았고 이것이 모든 좋은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채널에서 오늘의 감동적인 스토리를 시청하는데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스토리가 삶 속의 사랑, 연민, 나눔의 메시지를 고무시키고 퍼뜨렸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공유해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될 것입니다. 구독 버튼을 클릭하고 알림벨을 켜서 확산 여정에서 의미 있는 다음 스토리를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다시 한번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평화롭고 사랑에 가득 찬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